자, 보고하는 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자, 근데 그냥 정보 전달하는 거는 아니고 관찰해야 돼요, 조사해야 돼요, 답사, 연구, 실험 등등등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객관적으로 작성한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평가가 안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간의 의견 가능해요. 약간의 의견 가능한 거야. 오해는 하지 마라. 그랬을 때, 자, 조사 목적이 나와야 됩니다. 보통 지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지? 1번, 2번, 3번, 4번. 아, 나 로마자 4번이 항상 헷갈려. 4번이 왼쪽에 I가 붙어야 되는지 오른쪽에 I가 붙어야 되는지 안 헷갈리니? 나만 헷갈리니? 헷갈려? 왼쪽, V, 오른쪽 이렇게 쓰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조사 목적에서는 동기와 조사 내용 뭐 범위까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요거를 기대 목적이라고 해도 돼요. 조사 기대 목적. 조사하는 바, 기대하는 바. 그래서 조사 절차에서는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지. 아까 조사 계획에서 대상, 시기, 방법, 조사 내용. 요 내용이 어디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한 번 더 얘기하셨고요. 자, 요 조사 방법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방법 몇 가지만 우리 설문이 가장 높겠지? 혹은 자료 검색도 있을 거예요. 인터뷰도 있을 거야.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중학교 사회 시간이나 뭐 이렇게 뭐 자료 이렇게 우리 동네 뭐 주변 탐구하기 뭐 이런 거 그런 시간 없었어? 그때 막 설문지도 돌리고 뭐도 하고 초등학교 때 하나, 중학교 때 하나 그 방법이에요. 자, 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얘기했던 바를 자 항목화하여. 항목화라는 단어 뭐라고요? 항목을 설정하는 거예요. 알겠지? 항목 설정해서. 그래서 아까 숫자, 로마자 숫자, 그 다음에 숫자, 그리고 가, 혹은 더 내려가면 이제 뭐 원으로 원문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의 위계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위계가 안 맞는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와. 보고서에서 만약에 뭐 그런 경우가 딱 한 번 정도밖에, 내 기억에는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풀어본 문제 중에서는요. 사설에서는 좀 어렵게 내요. 사설 모의고사 이런 데서는요. 자, 그리고 출처 나왔는지도 항상 자료 있으면 출처 한번 보시고요. 자, 중요한 거, 조사 목적에 맞고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할 때 이 가공이 그래프 변환시키는 거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그치? 우리가 조사 결과에서 숫자 다 세갖고 몇 프로다라고 이렇게 글로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매체의 영역에서는요, 목적에 맞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목적에 맞는 그래프도 만약에 나온다면, 원그래프 같은 경우는 언제 써야 되는 거니? 원그래프 비율 따질 때, 그치? 자,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언제 써야 돼?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대상을 서로 비교할 때, 그치? 혹시 꺾은선 그래프라고 알아? 꺾은선 그래프? 여러분들 하프 모의고사 성적 내가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로 나오잖아. 하프 모의고사 성적 이렇게 보면 이거는 시간에 따른 변화량, 그걸 고려할 때. 그래서 목적에 맞는 그래프의 느낌도 맞는지 이 그래프 공부도 살짝 해주셔야 돼요. 그래 빨리 읽히니까. 또는 표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와 같은 매체 자료도 가능합니다. 자, 조사 결과를 요약해 주세요. 그리고 의견 제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느낌 소감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고요. 자, 유의점입니다. 객관적인 언어예요. 간결하고 명료해야 돼요. 중의적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중의적은. 왜곡 조작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 일부만 제시해서도 안 돼요. 인용 자료 얘기해 주시고. 자, 넘어가서. 그럼 우리 요 지문이 지금 하나 남았던 거잖아. 그치? 우리 설명했던 지문 중에서. 자, 요거는 고쳐쓰기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요거 교재에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프린트 보면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양쪽에 두 개가 펼쳐 있어야 돼. 요 문제가. 교재 한쪽에 펼쳐 있어야 되고요. 지금 드렸던 프린트가 한쪽에 펼쳐져 있어야 돼요. 근데 교재는 내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좀 펼쳐져 있게끔 해놓지 않았니? 그치? 그럼 교재만 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양쪽으로 교재를 양쪽으로 이렇게 아니다.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니? 요 문제가 지금 왼쪽에 실려 있지. 그러면 보기 힘들어서 요 지문의 요 A와 요 보기가 같은 시야에 들어오게끔 해주세요. 알겠지? 야, 동시에 보여야 돼. 요 A와 보기가 동시에 왼쪽 오른쪽 보여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보여야 돼. 알겠지? 자, 그 이유는 문제 발문에서 우리에게 좀 요구를 할 겁니다. 자, 보기는 이게 초안이래요. 그럼 초안이란 얘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초안에서 완료된 내용으로 간 거겠지. 그럼 얘가 먼저 쓴 거예요. 1번 지문. 그리고 A로 간 거예요. 그럼 여기 A로 간 거지. 여기 A로 온 거예요. 알겠지? 그랬을 때 두 개가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두 개를 비교 대조하면서 자, 달라진 부분은 어딘지 혹은 생략된 부분 자, 이 달라진 부분을 보면서 추가된 건 없는지 혹은 생략된 건 없는지 변화한 건 없는지 자,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보면서 추가된 건 없는지 변화한 건 없는지 추가된 게 있네. 자, 이렇게 비교대조 되니? 확실하게 하면은 여기가 민트색으로 칠해줘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비교대조 되죠? 요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고쳐쓰기 문제는 무조건 이제 고쳐쓰기 그 장문, 화법과 장문에서 나올 건데 그 장문 내에서 고쳐쓰기 유형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썼던 글을 한 번 더 쓴 것 같은데 미묘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 그 미묘한 부분 찾기야. 그러면은 자, 글의 순서가 달라졌네. 그럼 글의 순서가 달라지면서 갖는 효과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추가됐네. 그럼 여기서 추가되는 요 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글이 바뀌면서 이를 고려해 이렇게 감수하고 있는 것을 이를 고려해 감수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문제 제시가 된 거고 또 방안을 모색하자라는 의견 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를 보고 달라진 이 결론글을 보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져서 거기서 달라진 효과 느낌이 어떤 건지를 먼저 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선택지로 가서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문제 푸는 순서예요. 왔다 갔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왔다 갔다도 순서대로 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45번 문제에서 1번 선택지부터 하나하나 한번 읽어볼까? 자, 하나의 긴 문장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제시하기 위해서 바꾼 것 같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긴 문장 그대로 들어갔잖아. 그치? 긴 문장에서 나눠진 거 없잖아. 그럼 1번 지워주시고 긴 문장은 요 노란색이 긴 문장이잖아요. 여기 나눠지지 않았죠? 자, 내용 순서의 조정을 바탕으로 내용 순서 조정됐니? 맞네. 필자의 견해 제시된 거 맞니? 의견 견해 제시됐네. 그럼 답은 2번. 요걸 그대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렇게 해서 요 고쳐쓰기 문제에 대한 어떤 유형을 여러분들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 자, 넘어갑시다. 우리 설득하는 글 한번 읽어볼게요.
요 설득하는 글은 밑에 요 설득하는 글 자체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 밑에 있는 설득하는 글을 우리 보통 논설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우리한테 많이 제시되는 거는 건의문이에요. 건의문. 건의문이 많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자, 광고도 우리가 설득하는 글에 들어간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광고 우리가 설득하는 거 맞니? 물건을 사게끔 행동 변화를 촉구하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버스에 실린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오고 싶어지냐? 오고 싶어졌어? 아니지. 나도 아닐 것 같아. 안 돼 그러면. 막 버스에 얼굴 실린다고 했고 얼마나 쪽팔렸는데. 내 기분이냐? 자, 광고는 행동 변화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잘생긴 선생님이고 이렇게 좀 그래야 선생님 잘생겼다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들잖아. 안 그래? 자, 우리가 항상 그럼 주장과 논거라고 하는 건 논거는 근거겠죠? 근거.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했지? 근거라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부분을 이유라고 한다고. 그래서 논거 수집하는 거 중요합니다.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라는 거는 처음 나온 단어 아니죠? 신뢰성을 우리가 믿음직한 출처가 있어야 되고요. 타당한다는 거는 마땅하게 그것이 마땅한 이유가 들어야 되고요. 공정이라는 거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논거가 다양하고 풍부하면은 당연히 설득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도 뭐 설득 전략들 당연히 추가되겠지. 감성적 설득 전략, 인성적 설득 전략 기억나지? 그리고 이성적 설득 전략. 그래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라는 단어 한 번만 더 읽어보시고. 자, 이유라는 거, 근거 자료라는 거, 여러분들 화법과 작문을 하신다면 이 두 개가 조금은 구분은 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야 화법과 작문의 예의를 갖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예의? 자, 이유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의 해석이에요. 연결이에요. 알겠지? 근거 자료라는 건요, 그냥 데이터예요, 데이터. 자, 그래서 항상 이 이유와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 이유를 선택지로 준 다음에 선택지에서 잘못된 이유로 얘기를 해요. 잘못된 이유를 얘기하면 그것은 틀린 선택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자료와 이유에 대한, 이유라는 거는 뭐라고요? 선택지예요. 그래서 이 선택지에 대한 맥락을 맞춰볼 것. 그것이 이유. 이 자료 갖고 이렇게 이유로 갖다 쓸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게 화법과 작문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계속 선택지를 판단해야 되는 방법들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료 제시가 된다라고 해서 꼭 자료 제시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제시되던 이 글은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이유로 선택지의 답이 될 수 있나?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밑에 뒤로 넘어가서 그래, 논거 조직 방식은 이거는 한 번만 읽고 넘어갈게요. 이런 유형의 글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꼭 여기 100%에 맞춰서 여기 읽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 해결형이 있네요. 문제 해결형. 근데 이 문제 해결형 같은 경우는요, 건의문 여기 들어가지. 문제와 범위와 심각성을 제기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요. 해결해 주세요. 그랬을 때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그러니까 입에 배어 있어야 돼. 기대 효과라는 이런 말들. 자, 그리고 동기와 단계형은요. 이건 논설문의 유형이기도 해요. 논설문. 설득할 때, 그래서 주의를 환기하고, 그리고 연설에서, 발표에서는 연설이 될 수도 있겠지.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환기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불러일으키면서 자극도 해주고,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이끌어내기도 하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연설할 때, 후보자 연설할 때.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행보를 요구한다.
설득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행동 변화를 촉구한다. 설득이에요. 넘어가서 건의문에 대한 설득 전략을 그러면은 하나 더 나왔네. 이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 여기서 매체가 하나 추가돼요. 마지막에 이 매체에 따라서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가 어떻게 쓰일 수 있니? 자료 제시의 편의성이 있죠. 이 자료 제시의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자료를 그냥 긁어오면 되잖아. 그치? 갖다 붙이면 되잖아. 그래서 더 쉽게 근거를 삼을 수 있다라는 그 특징 정도만,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 특징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 자료 제시 부분은 한번 해보시고, 건의하는 글. 오늘은 대부분의 시간을 요 건의하는 글에 대한 유형파, 건의문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설득하는 글에 있어서는. 아니 뭐만 했다가도 건의야. 뭐 토의를 했다가도 건의로 가고, 아까 보고서를 쓰다가도 건의를 하러 가고 막 그래. 아무튼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건의문은 공동체 문제 해결을 해서 독자를 설득하는 글입니다. 이 독자는 특정될 수 있다 없다? 특정 가능하다. 특정이란 말은 뭐라고요? 특별히 정하다. 교장 선생님으로 특별히 정하다. 자, 그러니까 공동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 처음 나오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 어디서 나왔니? 건의하기야 지금 토의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토의하다가 건의문으로 연결되는 패턴 되게 많다고요. 토의하다가. 토의도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말하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 기억 안 나니? 다시 써볼게요. 토의하다가 건의문으로 연결되거든요.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말하기. 그걸 우리가 토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건의 하는 글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 그럼 건의는 이런 글들이 있어야 된다. 문제 상황에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상세 해결 방안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앞에 피해 정도 문제 상황이 제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다면 기대 효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동체 이 기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격식과 예의를 갖춘 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장문 상황이라고 하는 건의문의 특징인데, 요 무슨 문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요거는 장문, 우리 장문 관습이라고 옆에다 써줄까요? 아까 우리 문제에서 장문 관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몇 번 문제였더라? 장문 맥락이라고 했구나. 42번. 요 관습이라는 거는 담화 관습에서 많이 쓴다. 맞아. 담화 관습, 장문 맥락. 근데 이거는 거의 그냥 똑같이 쓴 거예요. 담화 관습, 장문 맥락. 말하기 습관, 글 쓰는 맥락. 똑같은 말이에요. 화법과 장문은, 그러니까 화법을 공부해도 장문 공부가 되고 장문을 공부해도 화법 공부가 돼. 왜? 말하는 거를 글로 쓰면은 화법이 장문으로 가는 거고, 글 쓴 거를 화법으로 말로 바꿔버리면은 장문이 화법으로 가는 거니까. 자, 건의문의 내용 구성. 현안부터 현재 문제 상황 제시하고요.
그리고 문제 상황, 해결 방안, 이익, 기대 효과. 요거 계속 나오죠? 문제 상황, 해결 방안, 이익, 기대 효과. 그래서 처음 가운데 끝으로 3단 구성이니까 문제 상황, 해결 방안, 이익, 기대 효과. 자기소개. 자기소개 맞아. 아까 신분을 밝혔다 이게 아니라 자기소개. 자기소개. 네. 글쓴이를 밝혔다, 신분을 밝혔다, 자기소개를 했다. 문제 상황, 해결 방안, 기대 이익, 기대 효과. 자, 넘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설득이 좀 잘 되겠느냐? 요건 한번 읽고 넘어가세요. 심각하다라는 걸 주장해야 돼요. 심각하다. 그래서 플러스 시급성. 시급한 문제예요. 그럼 시급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봐주면 좋겠지? 시급하대. 그럼 시급성이라는 단어가 뿅 하고 떠올라야 돼요. 피해 사례와 증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증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까 우리 어떻게 제시가 됐었니? 이거 설문조사 했었지? 또는 보고서로 얘기했었지? 보고서로 연계될 수 있겠네. 그리고 문제 상황이 공동체에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공동의 이익입니다. 공동의 이익입니다.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입니다. 그럴 때는 밑에 공익성, 공정성, 실현 가능성, 합리성은 굳이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실현 가능성, 실제 우리가 요거는 실현 가능한지 정도만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요걸 물어보진 않아요. 해결 방안에 저 네 가지 부분을 물어보진 않아. 오히려 나온다면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이 나오지. 그리고 이익이나 기대 효과. 자, 예상하면 좋습니다. 독자의 반론이 예상되는 것도 좋은 글쓰기예요. 혹시나 제가 이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반대측의 의견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는 것이 더 기대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건의하는 것이 더 기대 효과가 좋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 설득하는 사람이 설득당하겠지? 자, 그리고 계속 격식과 예의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격식과 예의 없이 쓴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인가? 아무튼 넘어가서 실제로 한번 건의문을 읽어봅시다. 자, 건의문을 그럼 읽는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요 70페이지 펴주시고요. 학생의 초고를 본 다음에 지문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세요. 아까 우리 그 세 단계 있었지. 현재 문제 상황이고요. 요구 상황이고요. 기대 효과.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시간 드릴게요.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문제까지 풀어보는 걸로. 자, 그러면은 작문 과제에서 우리가 건의문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치? 눈을 돌려서. 하나 더. 목적. 멸종위기 생물 보호. 이게 멸종위기 생물 보호야. 지역 하천의 멸종위기 생명 보호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9번 문제가 풀렸어야 돼. 자,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인사 자기소개. 썼죠?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생물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 자,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될까? 원래 우리 구성이라면 처음 부분에서 썼으면 지금 현재의 상황 서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그리고 여러 같은 이런 멸종위기가 있어서 가치가 더욱 높여졌습니다.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런 생물들이 갖고 있는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생물들이 이익을 한 이유는 뭐야? 이런 생물들이 없어지면 안 된다를 얘기하기 위한 거니까. 자, 그런데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요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된다면 매립되어 사라집니다. 삶의 터전을 잃을 것입니다. 예상되는 문제. 예상되는 문제 상황. 그치? 뭐 문제 상황이라고 하지만 아직 건설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예상 문제라고 해야 되겠지. 예상되는 문제. 예상되는 문제.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건의하는 것도 있고 미래에 기대되는 예상되는 그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도 건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 여기서는 해결 방안이죠.
그럼 해결 방안. 기존의 도로와 둘레길을 연결해 주세요. 새로 만들지 마세요. 기존의 길을 연결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부터는 뭐가 들어가겠어? 기대효과. 그럼 기대효과는 당연히 서식지 보호가 있겠죠? 그리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공동의 이익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청도 좋지 않는가요? 그치? 그럼 시청도 비용 절약하니까 좋잖아요. 공동의 이익입니다. 자, 또한 끝나지 않았네요. 자, 정비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공동의 이익입니다. 아울러라는 건 아직 안 끝났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또한 아울러. 그렇게 된다면 이런 표지들을 통해서 기대효과, 공동의 이익 다들 얘기하고 있죠. 자, 현재 장천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가 문제 상황.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절약한 예산으로 이 앞에서 절약할 수 있었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요.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사람들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도 있는 여기서 해결 방안은 방안 제시지. 문제 상황에서 방안 제시는 어디 있어요? 서식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그랬을 때 기대 효과. 자, 이 문단 안에서도 문제 상황, 방안 제시, 기대 효과가 한 번 더 제시가 되는 그런 구조의 글이었네요. 그치? 이렇게 읽혔으면 될 것 같고. 자, 기억이 이렇게 비어있는 느낌은 무슨 문제가 나온 것 같아? 고쳐쓰기 문제가 나오겠죠. 그쵸? 자, 그리고 학생이 초고였으니까 고쳐쓰기 문제 나와야 되겠네. 이제 초고니까. 그럼 초고에서 사용된 글쓰기 전략에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는, 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 일단 없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고, 혹은 쓰였지만 그 효과가 달라진 거 찾는 거예요. 자, 글을 쓰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 위해 계기 부분 보면 되겠네. 계기는 그럼 어느 부분이에요? 앞부분이겠네요.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나왔나? 저 여기서 자전거 탔습니다. 이런 얘기 나왔니? 안 나왔네. 답은 1번이겠네. 그럼 자, 중요한 거는 2번, 3번, 4번, 5번이 우리가 읽었던 거에서 나왔는지 보는 거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둘레길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와야 돼요. 기대 효과. 그치? 기대 효과. 요 두 번째 기대 효과까지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왔죠. 3번 자전거 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예상되는 문제 상황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 하나 더. 자, 강조하기 위해 희귀생물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 지금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신다면 건의문은 쉽게 읽힐 거예요. 건의문도 되게 구성이 단순하고 오히려 눈에 팍팍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9번 문제. 자료 되게 많다. 그럼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평가해야 돼요. 자, 이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라는 건 아까 이유 들어보라는 얘기잖아. 이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유를 들어보는 거야. 이게 보통 3점짜리 문제예요. 이유를 못 듣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럼 자, 보완이라는 거는 뭐 생각하라고? 목적, 주제,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통계 자료 한번 가볼까? 생물줄의 감소 원인은 뭐 때문에? 서식지의 훼손 변화가 제일 커요. 두 번째 남획 채취도 커요. 그럼 서식지의 훼손과 변화가 연결되는 거는요, 새로운 도로 까는 거잖아. 새로운 자전거 도로가 생기면 변화되는 거겠지? 그럼 생물종 감소가 되는 거겠지? 연결. 자,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두 번째잖아. 두 번째에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해결 방안에서. 여기서 되게 다양한 종류의 생명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걸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안내판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통계 자료는 관련이 없네. 1번과 2번은 별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서 제시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가의 1번과 가의 2번이 서로 가의 1, 2가 동시에 쓰이진 않았을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선택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 그럼 자 1번부터 한번 볼까? 가의 1을 활용하여 습지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가 서식지 보호가 필요함을 부각합니다. 맞네요. 그치?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왜?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은 얘네들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사라지더라. 지워주시고 맞는 거니까. 자, 자료 2번 한번 나를 활용하여 한번 읽어볼까? 신문 기사에서 생태공원, 시우시우 생태공원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장천 주변이니까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다. 다른 공원이에요. 이미 다른 공원. 생태공원입니다. 다른 사례의 제시인 거지. 사례. 다른 사례. 유사한 다른 사례. 근데 이 신문 기사의 의도는 뭘까? 의도.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했대. 그럼 이 사람의 주장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자라는 주장이었니? 아니었어. 아까 주장이 뭐였어? 목적이 뭐였어? 주제가 뭐였어? 생명을 보호하자였잖아. 그치? 보호 방안. 여기서 되게 희귀종 많이 사니까 이걸 보호하자란 거예요. 그런데 요 나에 대한 문제에서는요. 장천 습지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개방해야 된다는 주장? 아니야. 이게 틀렸지. 이런 주장이 아니라 보호하고 노력하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생태환경 보호라고 하는 이것을 노력하자라는 의도가 들어가야 오히려 맞는 내용이 되는 건데 지금 주장 그리고 목적, 주제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셔야 돼요. 이거 틀리신 분들은 그 주제, 목적 항상 꼭 생각해 주라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 가와 나를 한번 볼까? 그러면 가와 나까지는 한번 읽어봅시다. 가와 나를 활용하여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연계한 서식자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생물종 감소를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여기서 둘 다 같이 노력을 했다라는 주민의 연계 부분이 나오고요. 가는 어떻게 쓸 수 있었니? 요 가의 일은 서식지를 훼손, 변화,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근거를 써야 되잖아. 왜? 그렇게 해서 생물종이 많이 감소하니까 이런 뉴도로 안 됩니다. 생물도로 그 생명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서식지에 변화를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도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항상 자료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평가 이유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선택지를 바탕으로. 그랬을 때 주제 목적 이거 꼭 기억을 해놨다가 자료만 보고 평가하다가 이거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10번은 고쳐쓰기 문제입니다. 근데 고쳐쓰기 문제가 아까 그 유형은요 되게 어려운 유형인데 이 유형은 되게 쉬운 유형이야. 아까 유형은 글이 변화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 효과들과 의도 목적을 숨겨진 의도 목적을 찾기라면 여기서는 완벽하게 줘. 자, 마무리로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 1번 글에 마무리할 때 건의 내용 언급하라는 옵션 찾기예요. 옵션 찾기. 제가 이거는 옵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몇 가지 옵션을 주는지 보자. 자, 이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근데 어떤 이익? 자연과 마을 주민들 양쪽의 이익이 두 번째 옵션. 자, 1번과 2번을 기준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자, 뭐부터 찾아야 될까? 글의 마무리, 건의 내용으로 언급이 되는지 한번 보자. 건의 내용, 뭐뭐 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지. 자, 뭐뭐 해주세요 1번 있니 없니? 1번에서 끝에 마무리 될 때 없네. 1번이 없지? 그럼 얘는 벌써 지워지는 거고. 2번. 자, 2번에서도 뭐뭐 해주세요 건의 내용 있어? 둘레길을 연결한다면 미안해. 건의 내용이 언급이구나. 건의가 아니라 내가 잘못 읽었어요. 언급이니까 있었어. 연결한다면 있었네. 미안해요. 또 기존의 자전거와 둘레길을 연결한다면 1번 내용이 있었죠. 자, 그리고 기존의 자전거와 둘레길을 연결한다면 1번 내용 있었고요. 또 있었고요. 이거 다 있었네. 2번 자연과 마을 주민 양쪽. 자연과 마을 주민 양쪽의 이익. 요거를 2번이라고 하고 3번이라고 하자.
자연과 마을 주민 양쪽이 다 나와야 돼. 한쪽만 나오면 안 돼.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실현될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 안 나왔지? 2번도 자, 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니까 2번에서 자연 얘기 안 나왔죠? 2번이 X고요. 얘는 아까 3번이 X고요. 자, 주민들 얘기 나왔고, 멸종 위기들은 자연 얘기 나왔으니까 2번이고요. 자, 3번 얘기는요, 휴식처 얻는 구체적인 이익, 안전한 서식처를 얻게 됩니다. 3번의 내용.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완벽하게 나온 게 3번. 4번도 한번 볼까? 뭐뭐 한다면, 주민들은 충분히 누리게 되고, 주민들은 충분히 누린다고 했으니까 2번의 절반은 나왔고 3번은 나왔지만 자연의 얘기 없니? 자연의 얘기는 자연의 이익이라고 해야 되는데 2번, 3번이 지켜지지 않았죠. 자연의 이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4번은 그래서 안 되는 거고. 5번도 습지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할 겁니다. 2번의 얘기도 3번의 얘기도 자연의 얘기만 나왔었죠. 4번과 5번 섞으면은 얘는 적절한 답이 되겠네. 그치? 얘도. 그래서 3번으로 옵션으로 여기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고 그 구분에서 정확하게 밑에서 언급이 되는지만 있다 없다로 찾아주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넘버링해서 풀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자, 번이야기는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